116쪽? 어? 이거 구문책 없어? 안 가져왔어? 네네. 아 그래? 아니, 바탕 안에서 서로 다른 어? 아, 116쪽이야.
일단은 오늘 두토막을 한다고 치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120조부터 이제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두어 개만 한번 해보죠. 먼저 492번 문장 볼까요? 492번. 비교급이라는 거 그냥 노멀하게 쓸 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일단 뭐 더 공부해야 될 건 따로 없겠죠. 네. 실전적으로 이제 몇 가지 팁이 좀 필요할 텐데 492번 때 사람들이 기대할 때 보기를 누군가를 다시 그들은 are more likely to find be likely to니까 뭐 할 가능성이 크다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인데 likely에다 지금 more를 걸었죠. 그래서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find 다음에 대절인 줄 알았더니 that person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person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알겠죠? 사람 딱 한 명 두 명 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뭐라는 걸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만약에 접속사였으면 이렇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기본기가 탄탄하면 아 대펄슨이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목적어를 잡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attractive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죠. 아 그럼 find 목적어의 형용사 find이 오형식이구나. 오가 이러하다. 오가 이렇다는 걸 발견한다. 내지는 우리 이제 find 목적어의 형용사 하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말과의 약간의 느낌 차이 때문에 발견한다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뭐요? 생각한다든지 컨시더처럼 여긴다든지 알겠죠? 네, 이런 뜻으로 그냥 과감하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내지는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걸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다.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behavior. Regardless of니까 뭐에 상관없이 그 개인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then이 붙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영어에서 비교급은 괜히 붙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more가 붙으면 more를 하고 나서 then이 늦게 나오면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more나 이런 비교급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것들이 쓰이면 비교 대상에 나오게 돼 있어요. 단 안 보일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 뻔하거나 문장 안에 이미 존재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돼버리면 then을 안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뻔해서 그냥 생략했다는 개념인 거지 비교급을 썼는데 then이 아예 안 왔다는 문장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기 내가 또 얘기하지만 기본기가 잘 박혀 있다면 more likely to find 했으면 more를 잊어버리고 한 번 해석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머금고 있어야 돼요. 언제 비교 대상에 나오지? 이렇게. 지금 then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더 크다. 그 개인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 가능성이 더 크다 했잖아요. 뭐보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대치들을 뭐의 기대치들을 future interaction의 기대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어는 생략과 어떤 대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이 중에서 혹시 뭐 영문과를 간다 하면 영어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어떤 논리성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논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거겠지만 논리라는 건 인간이 보편적인 거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양식은 언어마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잘 쓴 글로 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리냐 아니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게 글을 쓴다 해도 왠지 한국 사람이 쓴 티가 팍팍 나는 글이 있고 영어로 쓸 때 알겠죠?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근데 아 이건 네이티브가 썼나 보다 싶은 느낌이 풀풀 풍기는 그런 글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생략과 대용을 굉장히 어떻게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런 차이예요. 대단히 잘 씁니다. 영어는 아무튼 같은 문장 안에 같은 말이 두 번 등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생략이나 아니면 대체 표현이 대단히 많이 발달했다. 알겠죠?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냐? 보세요. 기본기는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면 된이라는 거에 품사에서 시작한다고. 된의 품사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한 37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된의 품사가 뭐다? 전치사다, 접속사다? 전, 또 전, 또 전, 또 전. 여기서 생각을 시작한다고 했죠? 규정 영어의 답은 I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미국식 인포멀한 잉글리시에서는 자꾸 me라고 써버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규정 영어에서는 I가 답이에요. 알겠어? 이게 목적격이면 이거 뭐라고 봐야 돼? 전치사로 봐야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이잖아. For me, to me. 근데 주격이 왔다는 얘기는 뒤에 절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주어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절이 맞다라고 하면 얘는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뭐라고 봐야 돼? 접속사로 봐야 된다. 접속사. 대는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대는 접속사예요. 단 그런 경우는 있다. 예외적으로 o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전치사적인 느낌만 갖고 씁니다. 알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전치사 해석을 하는데 그냥 than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접속사다. 알겠죠? 근데 지금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해석이 되게 이상하다고. 보세요. 뭐보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보다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되게 이상한 형태다라는 생각이 일단 한국 사람의 이런 해석에서는 들기 마련이에요 지금. 알겠어? 기대치들을 미래의 교제, 미래의 그 사람을 사귀는 거, 미래의 교제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보다. 자, 대는 뭐라고 그랬어? 접속사랬죠. 접속사는 무슨 절을 이끈다 그랬죠? 빈틈절, 완벽절? 완벽절을 이끈다 했습니다. 완벽절을. 그러면 이제 봐. 이 뒤부터는 여기서 따라했을 때는 사실 완벽절이라는 거의 개념은 이 뒤를 딱 혼자 떼놨을 때 홀로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홀로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고. 그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이놈이 독립했을 때 혼자 문장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완벽절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독립시켰을 때 문장입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if가 또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문장 안에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쓰였다는 얘기는 이게 온전한 문장이라면 이 문장에 절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절이 몇 개밖에 없어. if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를 지금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뭐가 없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이게 접속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절이 되는 거고 이걸 따로 떼놔도 온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수연 아까 뭐라고 그랬어? 힘들면 저로 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 갔냐 이거죠. 이게 어디 갔냐? 항상 있어야 될 게 없다. 뭐야? 생략됐다. 알겠어?
야, 다시 하겠습니다. 접속사예요. 그럼 완벽절해야 되는데 그럼 아다리가 안 맞다. 알겠죠? 그럼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됐어요? 그럼 있어야 될 게 없다면 뭐라고? 생략된 거고요. 생략된 이유는 뭐라고?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이러면 이제 의미상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까요? 그렇죠. They are likely to find that person attractive. 이 부분입니다.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문장 대 문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 문장 대 문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의미상으로 이걸 다 살리고 정리를 하면 뭔 말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시 만날 거를 기대할 때, 혹은 예상할 때, 그들은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더 커. 그 사람이 뭔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알겠어? 뭐보다 걔네들이 미래에 그 사람이랑 만나야지 하는 기대감이 아예 없다면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 말이 되냐? 의미상으로 따져보면 무슨 말이 돼요? 사람들은 나 저 사람 다시 보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왠지 다시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뭐를 찾아내려고 한다고? 매력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왠지 저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나 이 사람이 여기서 끝일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매력적인 면을 굳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해봐. 이런 문장들은 수능 지문에서 고3급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큰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너 요거 몰랐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깨트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방향성 문제예요. 방향성 문제. 우리는 방향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지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야? 매력적인 면이 보이면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지 라고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어? 근데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뭐 한다고? 나 저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싶어 하면 매력적인 면을 찾는다고. 이해했어요?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 오케이? 네. 이런 방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인간의 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성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 중에 하나라고. 알겠어? 네. 그 다음에 493번.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those 사람들은 who 누구냐면 watched 보았던 텔레비전을 더 뭐보다 더 3시간보다 더 하루에 그럼 이제 관계사절이 끝났죠? 이런 사람들은 were much more likely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보다 누구냐면 보았던 그것을 덜 1시간보다 하루에. 자 그리고 투부정사 동그라미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이 투부정사를 이건 이제 실전적인 팁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때 영어에서 고급 문장을 쓸 때 이런 패턴 주어 주어가 이 비교 대상보다 VR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이게 여기 배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먼저 나오고 이거 다 끝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누구 거라고? 라이플리 거라고. 알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는 패턴이에요. 긴 문장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무슨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이 구체적인 이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긴 문장에서 좀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높았어 하면 뭐 할 가능성인지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알겠죠? 이게 궁금한 상태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석을 정확하게 했다면. 알겠죠? 뭐 할 가능성이 더 컸냐가 아직 안 나왔다. 할이 아직 안 나왔다고. 알겠죠? 그냥 가능성이 더 컸다라고만 했어. 누구보다
1시간 미만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하고 이제 투명사 나오니까 옳다구나 해야지. 이제 여기서 알겠어? 뭐 할 가능성이 to commit 저지를 가능성. subsequent acts 뒤이은 행동들을 뭐의 행동이에요? 근데 뒤이은 공격성의 행동들을 agains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TV를 많이 시청하는 것과 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타인에 대한 폭력성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됐고요. 495번 한번 봅시다. 495번. 자, even worse. 훨씬 더 나쁜 것은 뭐보다 reaching 도달하는 것보다 a conclusion 결론에 with just a little evidence 단지 약간의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is 동그라미 쓴 is the fallacy이다. 오류이다. 뭐의 오류냐? 도달하는 것의 오류다. 결론에 without any evidence at all. without 속에 not이 있고 끄트머리에 error이니까 not error이죠. 전혀예요. 전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의 오류.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is입니다. is. 지금 is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주어가 누구죠? 이 is의 주어가 누굴까요? even worse 했죠. worse의 품사가 뭐예요? worse의 품사가 뭐죠? 명사?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나봐. 기본기가 품사 기본기가 너무 흔들흔들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명사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 worse는 뭐야? 뭐의 비교급이에요? 배드의 비교급인 걸 알잖아요. 근데 비교급이라는 형태 자체가 애초에 누구만 가지고 있는 형태냐면 형용사나 부사한테만 있는 형태가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명사한테는 애초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해했죠? 그러면 월스라는 거한테 명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월스가 지금 배드의 비교급인데. 그리고 이분은 뭐고? 비교급 강조고요. 그렇죠? 그럼 월스는 뭐 아니면 뭐라는 얘기예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장에서 특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뭘까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even worse 다음에 then, 이 then부터 is 전까지는 then 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괄호 치세요. 괄호 치면 1층에는 지금 even worse에서 is the fallacy로 넘어가거든. 됐어? 내 말 잘 들었어. is가 동사인데 그러면 동사 앞에 지금 뭐가 없는 셈이에요? 1층에는 지금 even worse밖에 없다니까요. is 앞에. worse는 근데 형용사 아니면 부사고 주어가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주어는 명사 성분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사 앞에 주어가 없다면 뭐라고?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있어야 될 게 없다면 뭐라고? 생략된 거고. 생략된 이유는 앞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규칙. 동사 앞에 주어가 없다면 뭐라? 도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어는 어디가 있다고? 동사 뒤에가 있다고. 됐어요?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딱딱 때리면 딱딱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even worse is the fallacy.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 그럼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fallacy is even worse.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worse의 품사가 뭘로 쓰인 거예요? is를 마무리 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비동사를 마무리 치고 있는 거니까 뭘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쓰인 거죠. 됐어요? 네.
그리고 is의 형태를 잡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라? 이거 그럼 본동사인데 그럼 주어는 더 follows 단수니까 뭘로? is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죠. 알겠어? 그래서 원래 문장은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가 오케이? 이 오류가 약간의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 더 나빠.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원래는. 했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검토해보죠. 대니 접속사라 했는데 선생님 지금 리칭인데요. 전치사 아닙니까? 약간의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선생님 이거 전치사기 때문에 지금 동명사 온 거 아닙니까? 해석도 딱 떨어지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원래 문장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reaching a conclusion with just a little evidence는 완벽절입니까? 완벽절이에요? 이게 문장이 돼? 이대로 하면 지금 약간의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어땠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랑 비교하는 거냐? 전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가 훨 더 나빠. 뭐보다? 약간의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게 나쁜 거보다. 맞아요? 그럼 리칭은 왜 ing를 썼던 거야? then이라는 게 전치사여서 동명사를 쓴 거야? 그게 아닌 거죠. 리칭의 ing가 뭐 때문이죠? 주어이기 때문인 거죠. 주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명사가 맞긴 맞아요. 근데 주어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해하고 있냐 지금? 이 도달하는 것이 is bad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알겠어? 됐고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이 120조, 120조. 네, 거기 포인트 보시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얘는 뭐 두말 할 거 없이 늘 엄청나게 중요한 애고. 그다음에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정문 much less, 뭐 긍정문 much more, 뭐는커녕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이 단어 처음 들어올 때 뭐라 했냐면 절대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필패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안 외워진다고. 그냥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안 외워져요. 여러분 외우려고 해도. 알겠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여기 쓰여진 이 의역들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직역으로 끝내야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더 모아야 이제 우리가 좀 잘하니까 그런 건 됐고. 504번 문장입니다. 504번. Despite the fac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연아 괜찮다며.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안 괜찮았는데. 내가 지금 끊지를 못해가지고 지적을 안 했는데. 504번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that 뭐라는 사실 뭐냐면 the majority 대다수가 of evidence 증거의 대다수가 indicate 나타낸다는 데어리스 나가는 거 보면 indicate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겠죠. 뭐라는 걸 나타내? There's no correlation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다 라는 걸 나타낸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대다수가 상호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걸 나타낸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much lesser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use and brain tumors, the controversy continues. 자, 이거에도 불구하고 much less 훨씬 더 적은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뭐야?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거는 외워야 돼.
되겠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되겠네요. much less. 그러니까 뭐는커녕 인과관계는커녕 아무런 상호 관련성도 없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뭐 사이에 between cell phone use and brain tumors 뭐 사이에 휴대폰 사용과 뇌 종양 사이에 인과관계는커녕 아무런 코릴레이션도 없다라는 걸 증거의 대부분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건 좀 되게 특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완전히 전치사처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는커녕 알겠어? 완전히 전치사 같은 셈이에요. 독립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따로 봐주면 되고 지금도 보면 콤마로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만 빼고 나머지는 뒤에 비슷한 거 나올 때는 다 직역을 때려줘요. 얘는 좀 특수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죠? 주로 얘는 앞쪽 콤마가 거의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뭐는커녕 알겠어? 요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알아보고 요것만 좀 따로 좀 의역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더 controversy는 뭐는 논란은 continuous 계속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휴대폰 사용하고 뇌종양 사이에 인과관계는커녕 아무런 상호관계가 없다라고 증거의 대부분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05번도 지금 보세요. 끄트머리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머치레스가 붙었죠? 머치레스 앞에 콤마 보이죠? 네. 이렇게 콤마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전치사 해석을 해버리라고 그냥 알겠죠? 뭐는커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ike many other alternative therapies, 많은 다른 대체 치료법들처럼 the popularity 그 인기가 of hypnotherapy 최면요법의 인기가 continues 계속된다. to grow 증가하기를 성장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there's no scientific basis. 그러나 아무런 과학적 기반도 없다. 뭐를 향한? 믿음을 향한. 뭐에 대한 믿음이죠? Belief in hypnosis. 최면에 대한 믿음을 향한 아무런 과학적 기반도 없다. Much less 뭐는커녕 for the validity of hypnotherapy 최면 치료의 validity 타당성, 유효성을 향한 거는커녕 이렇게 돼 있죠. 진짜 많이 발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커녕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는커녕 그 과학적 기반은커녕 이 최면 치료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은커녕 최면에 대한 뭐도 과학적 기반도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똑같으니까 뭐 했어? 또 생략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남은 거야. 달라진 것만 남겨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늘상 일어나고 있어요. 늘상. 그러니까 최면 치료법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최면 치료법이 타당하냐 아니냐는커녕 애초에 뭐조차도 그냥 최면조차도 그러니까 최면 치료라는 게 뭐하면 최면을 치료에 이용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면 치료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기는커녕 지금 애초에 뭐부터도 최면이라는 것 자체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알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507번, 508번 빨간색 두 개 보겠습니다. 자, as a professional translator, 전문적인 번역가로서 한 전문적인 번역가로서 그 사람은 원이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 전문 번역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is exposed 노출된다. 뭐에 노출되냐? 많은 유형들에 노출된다. 뭐의 유형들? 글, 의. 그리고 may even develop 심지어 발전시킬지도 모른다. 사랑을 뭐를 향한? 한 특정한 스타일을 향한. much more. 이것도 컴마 찍힌 거 보이죠? 그럼 뭐야? 수거처럼 하고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요.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뭐는 말할 것도 없이 the skills 그 기술들은 말할 것도 없이 necessary 형용사니까 꾸며줍니다. 필요한 뭐 하는데 필요한 되는데 작가나 시인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한 특정한 스타일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자, 무슨 말인가 이제 따져볼까요? 전문 번역가라 했습니다. 번역가. 알겠죠? 이 전문 번역가로서 그 사람은 당연히 다양한 글에 노출이 되겠죠. 전문 번역가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걸 텐데 글에 노출되는 일일 텐데 다양한 거에 노출돼요. 그리고는 한 특정한 스타일을 향한 사랑을 발전시키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한국 문학 이론으로 옮기면 뭐냐면 스타일은 문체입니다. 문체. 문체가 뭐예요? 여러분 문체가 뭐예요? 글씨체?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을 쓴다고 해도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딱딱한 문장인가, 아니면 좀 부드러운 느낌인가, 아니면 단어를 쓰더라도 좀 어떤 식으로 쓰는가, 좀 어떤 느낌의 단어를 주로 선호하는가. 그 사람의 문체라고 하는 똑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여러 사람이 쓰면 다 다르게 느낌이 나는, 알겠죠? 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런 걸 문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특정한 문체를 향한 사랑을 발전시킬 수도 있어. 뭐뿐만 아니라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작가나 시인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러면 봐봐요. 번역가가 만들어내는 번역은 창작물입니까? 창작물이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번역인데 지금 원래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걸 그냥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것 뿐인데 우리가 창작이라고 부르려면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창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가라는 사람은 뭔가 그런 예술성, 창의성 같은 게 담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장은 그런 관점에 찬성하는 문장이야, 반박하는 문장이야. 반박하는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번역가도 즉 번역도 엄연히 뭐라는 거야? 엄연히 그 사람만의 개성이 담겨있는 문체가 발전하게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작가나 시인이 될 만한 기술도 충분히 습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다음에 508번. 한 사람이 오베이스 복종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때, merely 단지 왜냐하면 the mightier가 더 센 쪽이 mighty 센 힘센 형용사를 지금 비교급으로 만든 겁니다. 더 힘센 쪽이 of the two 그 둘 중에
더 힘센 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그리고 위협하기 때문에 뭐를 폭력을 그렇기 때문에 더 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사람이 딴 사람한테 복종할 때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giving the orders 그 명령들을 주는 그 사람은 is a tyrant 뭐다? 지배자다. 폭군이다. 그리고 the one 그 사람은 obeying them 그것들에 복종하는 그 사람은 his slave다. 그의 노예다. 여기서 보세요. obeying 다음에 them을 내가 뭐라 했냐면 그들에게 복종하는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에 복종하는이라고 했거든요.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죠? 그러니까 폭군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니라 the orders죠. 영어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 단수 복수를 굉장히 병적으로 맞춘다. 알겠어? 폭군은 다 단수입니다. 지금. 알겠죠? 근데 the orders만 복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the one obeying them, his slave. 이 부분 좀 이상하죠? 원래 직역하면 그 사람, 그것들에 복종하는 그 사람, 그의 노예. 지금 명사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 and 병렬 치고 뭐가 똑같아서 생략된 병렬이냐? 동사가 똑같아서 생략한 겁니다. 그렇죠? 동사도 병렬 관계로 똑같으면 생략이 된다. 그럼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he one obeying them is his slave.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상한 곳 없어요? 궁금한 곳 없어? 좀 그냥 좀 안 넘기면 안 되나? 좀 주어가 the mightier of the two입니다. 그 둘 중에 더 힘센 놈이 이게 지금 병렬로 본동사잖아요, 그렇죠? 더 힘센 놈이 threaten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분명히 위협하다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위협합니다. 얘 문장 성분은 뭐죠? 일단 문장 성분은 뭐야? S, V, violence의 품사는 그러면 명사. 문장 성분은 목적어하고 끝을 올릴 일인가요? 영어에서 동사 다음에 출연할 수 있는 명사의 문장 성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격 보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격 보어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들어온 명사가 주격 보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대한 구분은 이 S가 이 N과 동격이면 우리는 뭐라 한다? 주격 보어라고 한다. 근데 이 S가 N과 동격 관계가 아닐 때 우리는 동사 뒤에 들어온 명사를 다 목적어로 일단 분류를 하게 된다. 알겠어? 그럼 이거 뭐야? 일단 문장 성분은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알겠죠? 목적어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 목적어인데 폭력을 위협한다.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주는 목적어에 대한 해석 폭력에게 위협한다.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힘센 놈인데 힘센 놈이 폭력 둘이 동격 관계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분명한데 이게 지금 해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뭐라고 하면 되겠어? threaten의 타동사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위협하다.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threaten 힘 하면 그를 위협한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그림이죠. 제일 많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 경우 잘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오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다.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끝판왕을. 무슨 끝판왕이라고 하면 되겠어? 목적어지만 르이나 에게가 아니고 해석이 졸라 이상하게 붙는 그런 류의 끝판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reaten violence.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다.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되게 보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알겠는가? 네. 저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에? 저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저런 거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도 저 정도가 거의 끝판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단어수로 따지자면야 뭐 디절부 같은 애들도 오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도 얘가 더 심한가? 뭔가 느낌이 그래도 얘가 더 심하네요. 우리가 얘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됐어요.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딴 사람한테 복종을 하는데 다른 이유는 전혀 없이 단지 뭐 때문에만 복종을 할 때 두 놈 중에 힘센 놈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딱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만 어떤 놈이 딴 놈한테 복종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 명령을 내리는 놈은 뭐인 거야? 폭군인 겁니다. 알겠죠? 폭군인 거예요. 왜? 폭력으로 지배하니까. 타이런트는 그냥 군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알겠죠? 폭군입니다. 폭군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들에 복종하는 사람은 이건 뭐인 거야? 그냥 노예인 거예요. 힘이 무서워서 폭력이 무서워서만 복종을 한다면 그건 노예의 상태나 다름없는 거다. 됐어요? 오케이. 이제 뭐 다음 시간 좀 이제 초해리 될 텐데 122쪽부터 125쪽까지 미리 좀 해석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쉬었다가 모의고사 풀어요.